성곽 조형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올해는 수원 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했는데요. 국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지배층 신하들과 그리고 피지배층인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마음이 돼서 완성된 우리나라 그 성곽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장엄하고도 수려한 건축미와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축조소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구체적인 축성 과정과 정조와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원 화성 박물관인데요. 그곳으로 떠나는 역사 시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수원 화성은 성곽 문화의 백미, 군사 건축물의 모범으로 손꼽힙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귀주 속에서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천하명당인 화산으로 이전했는데요. 그 뒤 인근 백성들을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수원 화성을 축성한 거죠. 그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박물관인데요. 무엇보다 화성 축성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과 모형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시돼 있죠. 정약용이 고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크레인, 거중기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농로와 같은 화성 축성에 사용한 발명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수원 화성은 당초 10년의 예상과 달리 2년 9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축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수원 화성의 숨겨진 과학기술을 배우는 건 물론이고요. 정조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수원 화성의 모든 것이 개혁군주 정조의 이상과 닿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은 축성실과 문화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축성실은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신도시 수원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한 정조 임금께서 화성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 전시실입니다. 또한 문화실은 18세기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영정조 시대를 다룬 정조 시대의 문화 전반을 다룬 전시실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둘레 5.7km에 달하는 성곽과 부속 건물, 도시 기반 시설과 생산 기반 시설을 총망라한 계획도시인데요. 조선 왕조의 성곽 건축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였죠.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커다란 수원 화성의 모형이 있는데요. 화성의 전체적인 모양과 지형과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높은 팔달산이 있고 그 팔달산에 기대어 행궁이 동쪽을 향하여 조성됐는데요.
평지에서의 성벽은 높은 지대를 따라 쌓느라 동북쪽이 돌출된 형태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성곽 보수 사업으로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된 수원 화성. 특별한 방어 시설이 수원 화성을 기존의 읍성이나 성곽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그중 수원 화성에만 있는 시설이 있는데 바로 대포를 쏘는 포루. 성벽의 일부를 외부에 돌출시켜 만든 3층 높이의 공격 시설이죠. 내부 공간을 비워두고 그 안에 화포를 감춰뒀다가 적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대포를 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3에서 6단은 다듬은 화강암을 쌓고 그 윗부분은 벽돌로 쌓았으며 맨 위의 건물은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화성 성내엔 모두 5개소의 포루를 설치했습니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의 바깥쪽에 아치형으로 두른 성벽을 말하는데요. 성문과 옹성 사이로 침투한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시설이죠. 여장은 벽 위에 담장을 말하는데 하나의 여장엔 각도가 다르게 총을 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장의 좌우는 각을 만들어 측면의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공심도는 성곽에서 떨어진 요충지에 망루를 설치해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인데요. 맷불을 붙여! 등불을 올리라! 화성은 정조에 구경하는 온 성곽이 순간 발표. 전체 3,7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화성 성안에 있는 집집마다 횃불을 밝혀 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도 서북 공심돈에서의 가상 전투 장면을 통해 수도 남쪽을 방어하는 수원 화성의 위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성벽의 일부를 약간 돌출시켜 시성을 만들고 내부 공간을 비워 벽돌을 쌓아 3층에 망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벽돌 건축물은 수원 화성에서 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석축의 경우 화포 공격 시 한 번에 무너지지만 벽돌로 지었을 경우 맞은 곳만 구멍이 뚫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석재만큼 정말 튼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석재로 하고, 그리고 또한 장안문의 옹성, 그리고 공심돈의 위쪽 부분,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봉도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벽돌로만 만들었거든요. 벽돌의 장점이 빠른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벽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시 수원 화성의 모습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2007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성역의궤. 화성 축성 공사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건물별로 들어간 못의 규격과 수량, 못의 단가뿐만이 아니라 한 건물을 짓는데 몇 사람의 장인이 얼마나 일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 성역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있죠. 축성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수레인 유형거와 같은 새로운 기구들을 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비용 절약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거중기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농로의 원리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축성 이전에 정조가 내려준 기기 도서를 참고하여 정약용이 설계한 건데요. 거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고정 도르래만 사용하지 않고 움직 도르래를 도입해 복합 도르래를 구성한 거죠. 고정 도르래는 축이 고정되어 있어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데요. 반면 움직 도르래는 축의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 힘을 줘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절반의 힘만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지요. 이곳에선 모형 전시를 통해 축성 물자의 이동 경로와 재료에 따른 축성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축성에 필요한 기와와 벽돌은 종류에 따라 단가를 정하고 수량에 따라 장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련했습니다. 그럼 수원 화성 축성에 필요한 석재는 어떻게 조달됐을까요? 주로 팔달산, 여기산, 숙지산에서 돌을 채취했는데요. 18만 7,600여 덩이의 크고 작은 돌덩이를 캐내어 축성 현장으로 운반된 거죠. 이렇게 정으로 구멍을 파고 나무를 박고 물을 부어 나무가 팽창하는 힘으로 돌을 떼어냈는데요. 목재는 어떨까요? 직접 벌채하거나 민간 목재상에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로 불과 2년 9개월 만에 수원 화성이 완성되고 화성 성역의 완성을 축하하는 낙성연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낙성연 당시 홍역이 발생해 정조는 세자의 건강을 이유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원 화성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여기 전에 수원화성을 방문했다가 여기 왔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새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임금이 궁을 떠나 며칠을 머무는 곳을 가리키는 행궁. 일시적으로 임금이 머무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행궁도 있지만 수원 화성의 행궁은 정기적인 방문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궁이 200칸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00칸에서 뭐 130칸 뭐 그런 식인데 화성 행궁은 처음에 이제 화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789년에 이미 340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화성이 완성될 때 576칸까지 가는, 그러니까 행궁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행궁을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정조가 장차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내려와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황금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화성 행차를 하는 정조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백성과 직접 대면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와 더불어 장엄한 행사를 통해 국왕의 위엄을 알리고자 한 거죠. 임금인 정조는 그 누구보다도 효심이 깊었는데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기쁘게 하기 위해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서 회갑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춤과 음악으로 어머니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한 거죠. 게다가 해경궁 홍씨 회갑연 다음 날 정조는 모든 백성에게 쌀을 나눠줬는데요. 왕실에서 맞이하는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정조의 마음이 느껴지죠.
정조는 신도시 수원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한 구경농장, 군전을 뒀는데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쌀 만석을 얻기 위해 만든 저수지라는 뜻으로 만석거도 만들었죠. 화성 주위에는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와 같은 저수지가 조성되고 대유등, 서유등, 만년등과 같은 구경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수지와 수차를 이용한 농법 개발과 이양법의 대대적인 실시로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켜 수원을 농업의 선진도시로 발전시켰는데요. 정조 임금은 수원 화성을 축성할 때 단순히 성곽만 축성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조 임금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제 무이자로 돈을 꿔줘서 이쪽에서 장사를 하게끔, 그래서 만든 게 또 팔부자거리, 또 그리고 시전, 그 모든 것이 한양 도성 다음으로 가는, 한양에 버금가는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조의 개혁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유기전처럼 수원 화성에도 상설 점포인 시전을 설치해 상업 발전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시전 상인들의 권한을 없애고 일반 백성의 상업 행위를 허용하는 데 특단을 내려준 건데요. 당연히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죠. 박물관을 둘러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어요. 이곳은 정조의 친위 부대이자 군사 개혁의 핵심이었던 장용영에 대해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수원에 5,000명, 나머지 5고을에 8,000명을 두어 무려 13,000여 명이 수원을 지키게 했을 정도. 장용영은 정조의 국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거죠. 그럼 장용영 군사의 무기와 무예는 어땠을까요? 크게 창, 도검, 맨손무예, 마상무예로 나뉘는데요. 이곳에선 깃발이 달려있는 기창을 비롯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갖춘 장용영. 그 군사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무예 24기를 익히고 정조는 이 무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기로 했는데요. 수원 화성엔 조선 후기 무기 발달에 따른 최신식 무기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장거리 발사를 위해 농로를 사용하여 보다 강력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농로노, 동북노도에 설치된 주력 무기도 만날 수 있는데요. 16세기 초에 중국에 도입된 유럽식 대포, 불랑기포. 수원 화성에선 세 곳의 공심돈에 불랑기포를 설치해 외적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곳에선 특별한 교육 행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성입니다. 그 지정된 이유는 정조 임금이 지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서장대 책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서 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대로 적어보세요. 아까 잘했어요. 그래, 맞춰서 아까 그렇지 누르면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은 자, 다른 아이들에게 색도. 인기 만점이죠. 다른 색은 그 다음 색깔 어떤 색깔? 또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상설 체험 공간. 수원 화성의 군사 시설 중 하나로 낮엔 연기를, 밤엔 횃불을 피워 올려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봉돈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요. 옛날 사람들은 무게나 면적을 어떻게 쟀는지 알 수 있도록 도량형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원 화성의 정문이죠. 장안문 성벽을 이렇게 직접 쌓아볼 수 있죠.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르면 피사물의 무늬가 벗겨지는데 그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응용한 프로타주 기법으로 조선 정조시대 당시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럼 수원 화성 박물관을 이렇게 둘러본 소감은 어떤가요? 박물관에 와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전시품도 보고 수원 화성에 대해서 몰랐던 게 많았는데 다 알게 돼서 기분이 좋고 신났어요. 조선 성곽의 꽃이자 세계 성곽사의 기념비적 건축물인 수원 화성. 이곳에 군사와 농업, 상업이 발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한 정조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동서양을 망라해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수원 화성에서 정조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